예,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전임이 된 박주민입니다. 을지로위원회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30일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과로 기후질환사 문제 해결, 불공정 갑질 해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자영업부채 해결 등 5대 민생 과제를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로 선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5대 민생 과제는 오직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선정했던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5가지 문제 모두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들을 거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러한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특히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9.8%의 과다한 수수료를 사실상 담합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영세상인, 소상인 등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해야 된다는 요구, 그다음에 9.8%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국감 과정에서 영세 소상인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근데 단 쿠팡이 먼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 도입하겠다. 이런 이제 답을 저희가 얻어냈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대 수수료 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로 하여금 결국 자율적으로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그 소상공인들과 자율적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상한제, 그 배달 수수료 등 우대 수수료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도 공정위한테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 배달 수수료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장 가격하고 배달 가격에 차등을 둬서 결국 소비자들이 이 과다 수수료 문제에 반영되는 이 배달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이 소위 최대 의혹이라고 그래서 매장 가격과 똑같이 배달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보고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답을 얻어냈고요. 쿠팡이츠하고 배달의 민족은 이런 이제 이 배달 가격을 인상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들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TMF 사태에서 보듯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배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정산을 해주지 않고 2달 동안 정산을 미루면서 판매자들로 하여금은 선정산 대출을 받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정위가 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0일 내에 상한을 두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원 국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10일 이내로 정상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문제는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개의 물품 중에서 단 1개라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이라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그 배송 서비스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쿠팡 기사들로 하여금 과로사를 유도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쿠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과도한 배송 서비스 기준들을 크게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했고, 10가지 약관 중에 6가지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는 국감 과정에서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좀 전향적으로 그런 배달앱 수수료 문제라든가 클렌징 문제라든가 정산 시기 문제들을 좀 바꾸겠다라는 그런 답을 얻어낸 측면도 있고, 안이하게 계속 자율 규제만을 외치면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공정위로 하여금 문제를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공정위 조사를 이제 태만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조사를 하겠다라는 답을 얻어낸 것들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에도 공정거래법과 그다음에 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아니지만 뭐 대규모 유통법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에 있어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윤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을지로위원회 5대 민생과제 중에 온열질환 문제와 국민연금의 ESG 투자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온열 질환자 수를 3,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통계를 보니 온열 질환자 수가 그의 6배에 달하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망자 수는 정부가 3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마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을 온열질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2019년 공단이 ESG 책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여전히 대기오염, 폐수 배출 등의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국민연금이 ESG 평가 등급별로 어느 정도 숫자의 기업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국감 사항을 근거로 해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연금이 책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중이 소속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그 자영업 대출 잔액이 1,06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1인당 대출 잔액도 3억 4천만 원에 달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저소득 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분기 연속 10%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위에 최초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내려와서 현재 19.7%를 기록하고 있다. 이래서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집중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인과 그 자영업자에 대한 추심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TMF 사태 피해 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채 비율 등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추가적으로 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렸다. 이런 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익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상환 유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로 최근 카이스트 보고서에서도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의 평균 4.5%를 증가시킨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만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또 빠르고 원활한 폐업 유도 및 재기 지원, 또 한계 소상을 위한 새출발 기금의 실효성 제고, 채무액에 따른 채무 관리 및 부실료 차주에 대한 관리 강화, 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관련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지적을 했고요. 그와 함께 입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5대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보고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과 배우자의 방탄에만 몰두할 뿐 민생에 도무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두 해 연속 역대급의 세수 결손을 불러오고도 반성도 개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붕괴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와 고통에 눈 감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는 반노동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엄포를 하면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강조한 5대 민생과제를 통해 정치가 나가야 할 길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 불공정 갑질, 전세 사기, 자영업 부채라는 을 지키기 위해 해결할 과제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며 작은 일이라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입점한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문제까지 수많은 을의 삶이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플랫폼사의 일방적 약관 변경, 배민 배달로 유도되는 자사우대, 배민의 약관 위반 부당 수수료를 지적하고 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작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사와 정부는 최대우 요구 개선, 택배 서비스 기준 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 언론인 노조 상대 소송 취하 등 절실한 의뢰 요구를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쿠팡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원청으로서 처우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또한 지적했습니다. 수수료 인하와 영세 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확대, 배달기사 최저 운송요금 제도 도입, 클렌징 제도의 전면 폐지, 정산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아이템 인허 정책 중단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후 위기와 과도한 노동 강도로 인해 많은 노동자와 농어민들이 과로와 기후 질환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과소평가를 강력히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온열질환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온열질환 수가 전년 대비 31.4% 증가해서 총 3,70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진료 환자가 2만 1,000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온열질환자의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시체계가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촌, 어촌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 문제와 관련해 외국 사례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북 제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알고리즘 공개와 웹툰 작가 등 마감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과도한 노동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과로와 기후질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와 농어업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확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프고 힘들 때 쉬고 다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로와 기후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가맹점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갑질을 바로잡는 국정감사를 하였습니다. 국감기간 신한카드의 핀테크 기업 기술 탈취 해결을 위한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왓챠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CJ 올리브영과 협력사의 상생 협력도 추진했습니다. 국내 치킨의 일방적인 변동 가격제의 문제점, 만쿠라, 만보당 등 백화점 등 특수상권에서 가맹점임에도 직영점 형태로 입점해 보호받지 못하는 가짜 직영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연돈 볼카치 등 가맹 희망제에게 허위 가장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해소를 위한 특허청, 중기부, 공정위 등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고통받지만 오직 농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만이 농산물 가격에 비례한 수수료 수치로 이익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유미용실을 통한 골목상권 침탈 우려 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중소 상생을 침해하는 사례도 여전합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의 갑질도 지적했습니다. 일회용컵 라벨지 생산 피해 업체 등은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철회하면서 조폐공사는 계약서상에 라벨지 발주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 금액은 75억에 달합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주특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고 사례별 중재와 해결을 통해 을들의 눈물을 닦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개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기술 탈취 문제를 극복할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권양엽입니다. 넷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의 현실화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 단체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피해 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및 하자 보수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1인당 대출 잔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분기 연속 10%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농업인과 자영업자의 추심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수산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TMF 사태 피해자 업체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부채 비율 등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TMF 사태 피해 업체들의 원활히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중심의 대책만 지속되면서 자영업 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합니다. 금융 지원을 넘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카이스트 보고서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을 4.5%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내수 진작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빠르고 원활한 폐업 유도 및 재기 지원, 한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ban 기금의 실효성 제고, 채무액에 따른 채무관리 및
부실 의료 차주에 대한 관리 강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논의에서도 지키고 싸우겠습니다. 입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돕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실종시켜 약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을 우선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예산과 입법 논의를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챙기겠습니다. 골목 경제를 지켜온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뛰게 할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특권층의 쌈짓돈으로 드러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깎고 지난해 대폭 깎였던 R&D 예산 등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 진짜 민생 예산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용이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낼 온라인 플랫폼법,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질화시킬 하도급법, 무보험 라이더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법, 스스로가 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협상력을 부여할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대리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절실한 민생의 입법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제22대 국회의 첫 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절실히 뛰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